정부가 주식을 단 한 주도 매수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최근 발표된 RIA 즉 국내 복귀 계좌의 원화 현금 보유 비과세 확대안은 단순한 투자 장려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서학개미를 위한 파격적 혜택으로 보도하죠. 하지만 실상은 개인의 외화 자산을 원화 자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차원의 환율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세밀한 유인책입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연금 개혁과 금리 인하 그리고 불안하게 요동치는 환율의 수치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WGBI 편입으로 유입될 약 72조 원의 거대 자본이 우리 시장에 안착하기 전 정부는 개인의 달러 자금을 원화 유동성 방어막으로 활용하려는 치밀한 수급 관리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목표로 한 여러분의 자산 재배치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환율 연착륙 로드맵과 시너지를 이루며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국가 경제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하는 민간 유동성의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즉 보파는 2026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견조한 회복세와 내수 소비 심리의 점진적인 개선을 그 근거로 꼽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표는 환율 전망입니다. 보파는 내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이 한국 시장을 더 이상 고위험 지역이 아닌 가치 회복이 기대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재평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좋아진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자본 수급의 질서 재편에 가깝습니다. 보파가 언급한 소비 심리 개선 또한 실질 소득의 폭발적 증가보다는 고환율과 고물가의 압박이 정점을 지났다는 안도감이 자산 가치를 뒷받침하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의 효과의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 증가 전 자산 가치 하락이 멈췄다는 신호만으로도 시장은 온기를 띠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RIA 혜택을 현금 보유까지 확대한 것은 이러한 예측을 현실로 안착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개인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원화 현금을 보유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외환 시장 내 원화 수요가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를 지지하는 동력이 됩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달러 자산이 실질적인 원화 유동성으로 전환될 때 국가 경제는 대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내수 금융 방벽을 갖게 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을 낙관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강력한 환율 관리 의지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굳이 국내 주식 매수라는 조건을 제외하고 현금 보유만으로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을까요? 원래 RIA의 초기 설계는 국내 증시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적이 증시 활성화에서 외환 시장의 안정적 관리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더 이상 주가 지수가 아니라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통화 가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의도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상은 정부가 소중한 외환 보유고를 소모하는 대신 비과세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여러분의 사적 자산을 국가적 방파제로 전환시키는 고도의 비용 절감형 전략이라는 점이죠. 72조 원의 외인 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쏟아질 때 급격한 환율 하락은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줍니다. 개인이 RIA를 통해 원화를 보유하는 것은 외환 보유고 소모 없이 시장 스스로 변동성을 흡수하는 효율적 수단입니다. 더욱 중요한 지점은 통화 정책의 자율성 확보입니다. 현재 통화 당국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간절히 고려하고 있지만 외화 유출과 그에 따른 환율 불안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RIA를 통해 시장 내 원화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둔다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통화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외환 수급 안전판이며 대미 수위를 조절하듯 원화 현금은 글로벌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견디는 무게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정책적 혜택 뒤에 숨은 환율 변동 위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2%의 세액을 절감하더라도 환율이 1,450원에서 1,300원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원화 환산 시 자산 가치는 세제 혜택분 이상의 변동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교한 설계 속에는 국가 전체의 안정성은 고려되어 있지만 개별 투자자의 환차손까지 보전해준다는 약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RIA 비과세 혜택은 자산 배분의 기회인 동시에 환율 하락 압력을 투자자가 함께 나누어지는 구조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핵심만 간결히 정리하자면 정부는 지금 증시 부양보다 더 시급한 과제인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개인의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대가 없는 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 이면에는 항상 국가적인 거시경제 목표가 투영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